1. 부의 씨앗을 심는 원칙, 지출 절제와 저축의 힘. 고대 바빌론의 부자들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강조한 지혜는 지출을 통제하고 반드시 저축하라는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이는 오늘날 수많은 금융 전문가들도 반복해서 강조하는 부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내 지갑에 있는 10개의 동전 중 9개만 써라는 바빌론의 가르침은 단순하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의 삶은 끊임없는 소비 욕망과 불필요한 지출의 유혹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카드값이 빠져나가고 공과금과 각종 구독료에 묻혀 실제로 남는 돈이 거의 없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축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결코 재정적인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출발점은 남는 돈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먼저 저축한 후 남은 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빌론의 부자들은 말합니다. 버는 것보다 덜 써라. 그러면 반드시 부자가 된다. 이는 단순히 인내심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지불하라는 원칙입니다. 우리가 매달 통신비, 전기세, 카드값을 꼬박꼬박 지불하듯이 우리 자신에게도 반드시 10분의 1이라는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그 돈은 단순한 저축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자유를 위한 씨앗이자 미래의 씨앗입니다. 이 돈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심지어 빚이 있어도 반드시 따로 떼어 모아야 하는 돈입니다. 이러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선 자동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날 자동으로 저축계좌로 돈이 빠져나가게 설정하십시오. 처음에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몇 달만 지나면 이 불편함은 곧 당신의 자산이 됩니다. 돈은 의외로 빠르게 모입니다. 매달 10%를 저축한다면 1년이면 1.2개월치 월급이, 10년이면 1년 이상의 소득이 저축됩니다. 이때 복리의 효과를 함께 누린다면 결과는 기하급수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전제는 지출을 통제하는 힘입니다. 도대체 벌어도 모자라 죽겠는데 무슨 저축이냐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지출을 꼼꼼히 들여다본다면 많은 소비가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았던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지출 관리의 첫걸음은 가계부를 쓰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달간 어떤 항목에 얼마를 썼는지 적어보면 충동구매, 불필요한 외식, 정기결제 항목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지출들을 수입의 90%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산이란 단순히 돈을 아끼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전략입니다. 지출을 조절하면 오히려 삶의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예산을 짜면 내가 돈의 주인이 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갑을 열 때마다 후회하지 않고 소비를 할 때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러한 습관은 단기적인 돈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삶의 방식 전체를 변화시키는 핵심입니다. 고대 바빌론의 부자들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단지 돈을 많이 번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출을 통제하고 반드시 10분의 1을 저축하는 원칙을 지키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자산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자산은 당신의 미래를 지탱할 씨앗 자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실패합니다. 그러나 2단계를 넘어서면 부의 성장 곡선은 점차 가속화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저축에서 멈추지 않고 이 돈을 잘 활용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돈을 굴리는 것입니다. 자산을 불리는 법, 돈이 돈을 벌게 하라. 고대 바빌론의 부자들은 단순한 저축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은 돈을 노동자로 생각했습니다. 즉, 돈이 단순히 지갑 안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새로운 돈을 벌어오게 만드는 일꾼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루에 24시간밖에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돈은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여행을 떠난 동안에도, 심지어 병상에 누워있을 때조차도 돈을 벌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투자의 힘이며 자산이 자산을 낳는 구조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바빌론 부자들의 세 번째 원칙인 돈을 굴려라는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모은 돈은 단지 은행에 잠궈둘 것이 아니라
당신의 부를 증식시킬 기회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단, 이 투자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성과 수익성입니다. 워렌 버핏이 말했듯 투자의 제1원칙은 절대 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수익률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원금이 사라지는 순간 그 투자는 실패입니다. 특히 부자가 되기 위해 첫걸음을 뗀 사람에게 원금 손실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처를 고를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하며 무리한 기대보다는 꾸준한 수익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복리의 마법은 자산 증식의 핵심 개념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복리는 인류 최고의 수학적 발견이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50만 원을 연 6% 복리로 30년간 투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단순 계산으로는 1억 8천만 원이지만 실제로는 이자가 붙고 또 붙으면서 최종적으로는 5억 원에 가까운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바빌론의 부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저축하고 투자하라고 말합니다. 시간을 아끼는 것이 곧 돈을 아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투자 수단은 다양합니다. 현대에는 주식, 채권, 펀드, 부동산, ETF, 심지어는 크라우드 펀딩까지 폭넓은 선택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해한 것에만 투자하라는 원칙입니다. 아무리 누가 좋다고 추천해도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분야에 투자하는 것은 어리석은 도박일 뿐입니다. 따라서 먼저 금융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투자 공부는 단순히 돈을 늘리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무기입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소액부터 시작하며 경험을 쌓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임대 수익이 가능한 지역의 소형 오피스를 살펴보는 것도 좋고, 주식에 관심이 있다면 배당금이 꾸준한 우량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돈을 굴리면서도 그 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원칙도 매우 중요합니다. 바빌론의 네 번째 원칙은 돈을 지켜라입니다. 수익을 추구하다가 원금 자체를 잃는 일이 생기면 다시 부를 쌓는 데에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특히 고수익을 장담하며 접근하는 투자자나 사업가는 조심해야 합니다. 고수익을 말하면서 리스크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 사람은 사기꾼일 확률이 높습니다. 투자에는 반드시 리스크가 따릅니다. 그 리스크를 정확히 인지하고 리스크 대비 수익을 분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투자처가 명확하고 내가 언제든지 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법적 보호가 충분한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당신이 직접 모든 것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검증된 전문가나 멘토의 조언을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재테크는 혼자서만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의 경험을 배우고 실패한 사람의 사례를 통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고대 바빌론의 부자들도 혼자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항상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의 실패를 거울 삼아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결국 부자가 되는 길은 돈을 단순히 저장하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돈을 일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있습니다. 돈이 돈을 벌고 그렇게 번 돈이 또 다른 돈을 벌게 만드는 구조. 이것이 진정한 부자의 길입니다. 바빌론의 부자들이 이를 3000년 전에 이미 깨달았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영감을 줍니다. 당신도 이 시스템을 하나씩 구축해 나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당신의 돈은 당신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3. 부의 토대를 완성하라. 집과 미래를 준비하고 나를 성장시켜라. 고대 바빌론의 부자들이 전한 마지막 세 가지 원칙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 삶의 기반을 다지고 미래를 준비하며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재테크를 뛰어넘어 삶의 철학에 가까운 조언들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당신의 집을 가져라입니다. 집은 단지 벽과 지붕이 있는 공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집은 곧 안정감이며 삶의 중심이 되는 근거지입니다. 고대 바빌론의 지혜자들은 자신만의 터전을 가진 이들이 더 큰 열정과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안정적인 주거 공간은 삶에 큰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동시에 자산 형성의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날 집값은 매우 높아져 있으며 특히 대도시의 부동산은 일반 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피터 린치와 같은 전설적인 투자자도 주식에 투자하기 전에 먼저 집을 사라고 조언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소유하게 되면 매달 지출되는 임대료에서 자유로워지며 심리적 안정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식시장은 언제나 변동성이 크고 다양한 위험 요소가 있지만 부동산은 장기 보유 시 꾸준히 가치가 상승해온 자산입니다. 단기적으로 가격이 떨어질 수는 있어도 10년, 2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상향하는 흐름은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는 소형 주택이나 실거주 목적의 집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지 재테크의 수단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현실적인 안전망이 됩니다. 6번째 원칙은 미래의 수입원을 확보하라입니다. 이는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절박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늙고 언젠가는 일을 할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현재의 수입에 만족하거나 지금은 돈을 벌고 있으니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노후는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 스스로 준비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연금에 의존하거나 자녀가 부양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노후에도 나를 지켜줄 자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한 수입원은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자산으로부터 나옵니다. 예를 들어 임대용 부동산, 배당금이 꾸준히 나오는 우량 주식, 채권 또는 사업체 지분 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산들이 나 없이도 수익을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내가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이 자산들이 매달 혹은 매년 일정한 수입을 창출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소극적 수입, 패시브 인컴이라고 하며 진정한 경제적 자유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젊을 때부터 이 구조를 고민하고 설계하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재테크의 핵심입니다. 마지막 7번째 원칙은 돈을 버는 능력을 키워라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지혜이며 모든 원칙들의 근간이 됩니다. 고대 바빌론의 부자들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고 더 나은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성장했습니다. 이들은 운에 기대지 않았고 유산에만 의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되는 진정한 핵심은 더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에도 어떤 시장에서도 통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경쟁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식, 기술, 태도 3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지식은 책과 경험을 통해 얻고 기술은 연습을 통해 쌓으며 태도는 삶을 대하는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직업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의 열쇠를 쥐는 일입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더 나은 연봉, 더 좋은 기회, 더 강력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만의 사업을 하거나 부업을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성장 욕구와 명확한 목표 설정입니다. 막연히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올해는 1천만 원을 모으겠다, 3년 안에 집을 장만하겠다는 식의 구체적인 계획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작은 성공이 쌓여서 큰 성공이 됩니다. 매일 조금씩 자기 개발을 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돈은 결국 사람을 따라갑니다. 신뢰할 수 있고 유능하며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에게 기회와 돈이 몰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나만이 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야 합니다.